일론 머스크의 2026년 다보스 선전포고, 당신 자녀의 학위는 종이 조각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느냐 아니냐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3년 뒤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잠시 1980년대 초반, 우리가 가장 뜨겁게 일했던 그 시절의 사무실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접받던 엘리트가 누구였습니까?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주판을 눈보다 빠르게 튕기던 분들, 그리고 타자기의 명수들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분당 수백 타를 치고 먹지를 정교하게 갈아 끼우며 서류를 만들던 그 손기술. 그분들은 그 기술 하나면 평생 먹고 살고 자식까지 대학 공부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게 상식이었고 그게 인생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상 위에 시커먼 컴퓨터라는 낯선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비웃었습니다. 저 복잡한 걸 누가 써? 그냥 손으로 쓰고 타자기 치는 게 훨씬 빠르지.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딱 5년 걸렸습니다. 타자기는 골동품점으로 밀려났고 주판을 튕기던 그 화려한 손기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던 분들은 예고 없이 책상을 비워야 했습니다. 역사는 정말 잔인합니다. 기술이 바뀔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바뀌니까 공부하세요라고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당신은 필요 없다고 통보할 뿐이죠.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막막함과 소외감을 기억하십니까? 내 손은 여전히 주판알을 잘 튕기는데 세상이 더 이상 주판을 원하지 않을 때의 그 비참함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무거운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 바로 2026년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를 향해 던진 시한폭탄 예언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평소 다보스 포럼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세계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올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전 세계 리더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안정적인 직장, 자녀의 학위, 딱 3년 남았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보릿고개를 넘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분들입니다.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를 몸소 겪으며 살아남은 승리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의 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대신했다면 이번 혁명은 인간의 지능과 존재 가치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엔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를 통째로 집어삼킬 무서운 선전포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3년 뒤 타자기를 붙들고 울던 그 사람들처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다가올 로봇 시대의 로봇백대를 부리는 주인이 될 기회를 잡으실 겁니다. 1억 구독자가 전율한 머스크의 4가지 선전포고, 그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선전포고입니다. 머스크는 블랙록 회장 레리 핑크와의 대담에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말, 인공지능은 지구상의 그 어떤 인간보다 똑똑해질 것이다. 머스크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시점을 2029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그 시점을 내년 말로 당겼습니다. 왜일까요? 지능의 성장은 계단을 오르듯 자라는 게 아니라 대나무처럼 하룻밤 사이에 수십 미터씩 솟구치는 지수적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챗GPT라는 걸 처음 들어보셨을 때만 해도 그냥 말 잘하는 기계네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를 쓰고 변호사 시험을 상위 1%로 통과하고 복잡한 물리 문제를 풉니다. 50에서 70의 어르신들, 우리 세대는 계산 잘하고 암기 잘하는 게 최고 엘리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밤잠 안 재우고 코피 터져가며 의대, 법대 보내려고 평생을 뒷바라지 하셨죠?
내 노후 자금 다 털어서 학원 보내고 과외시켰던 그 정성,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암기 위주의 지식은 기계에게 장난에 불과합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AGI 범용 인공지능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로봇이 아닙니다. 인간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심지어 인간의 감정까지 분석해서 대응하는 지능입니다. 머스크는 이 AGI가 완성되면 인간 전문가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변호사가 수만 장의 판례를 찾는데 며칠 밤을 새울 때 AI는 0.1초 만에 최적의 승소 전략을 짜냅니다. 의사가 암세포를 찾기 위해 MRI 영상을 뚫어지게 볼 때 AI는 인간의 눈이 놓치는 미세한 혈관의 변화까지 포착해냅니다. 머스크는 심지어 3년 내로 로봇 외과 의사가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수술할 것이기에 지금 의대에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지금 자식의 암기력에 투자하는 것은 곧 상장 폐지될 주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머스크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지식을 머릿속에 가두는 공부벌레는 가장 먼저 실업자가 됩니다. 이제는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괴물을 부릴 줄 아는 지휘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단어 하나 더 외우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질문의 힘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녀가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는 법을 모른다면 그들은 3년 뒤 가장 똑똑한 기계 밑에서 서류 정리나 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머스크가 다보스에서 눈을 부라리며 경고한 진짜 이유, 바로 당신의 자녀가 사라지는 기술에 청춘을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충격 예언입니다. 머스크는 다보스에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판매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내년 말부터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겠습니다. 가격은 약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만 원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800만 원입니다. 요즘 아반떼나 소나타 한 대 값이죠.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 혹은 평생 직장 생활하신 분들,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한 달에 월급 30만 400만 원 주는 직원, 부리기 쉽습니까? 가끔 아프다고 쉬고 명절엔 보너스 줘야 하고 사람 간의 갈등 때문에 속 썩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2,800만 원만 딱 한 번 내면 24시간 불평, 한마디 없이 365일 무급으로 10년 동안 일하는 로봇을 살 수 있다면요. 딱 7개월만 쓰면 본전입니다. 8개월째부터는 사장님 주머니에 순이익이 고스란히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여러분이 기업 회장이라면 누굴 쓰겠습니까? 이건 인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생존 법칙입니다. 머스크는 로봇의 수가 전 세계 인구 80억 명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미 테슬라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는 옵티머스 로봇들이 사람 대신 부품을 나르고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장 일뿐일까요? 아니요. 식당에서 서빙하고 물류창고에서 택배 상하차를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단순 노동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민감한 돌봄 영역입니다.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노인 간병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시간 내 곁에서 지치지 않고 수발을 들고 약 먹을 시간을 챙기고 목욕까지 도와주는 로봇. 어르신들, 미래의 간병인은 고마운 며느리나 효자 아들이 아니라 가슴에 테슬라나 삼성 로고가 박힌 로봇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녀들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2028년 여러분 자녀의 회사 사무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가 사람이 아니라 차가운 금속 몸체의 로봇이라면 그 살 떨리는 효율성 경쟁에서 우리 자녀들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로봇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연봉 협상도 안 합니다. 머스크가 웃으며 말한 이 숫자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사실상의 해고 통지서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로봇 군단과 어떻게 공존할지,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지배할지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에이, 설마 기계가? 라고 방심하는 순간 2,800만 원짜리 옵티머스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노릴 것입니다. 세 번째 선전포고,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머스크는 이번 포럼에서 가장 논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에는 로봇이 인간보다 수천 배 더 효율적으로 일할 것이고 노동은 이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이 선택이 된다는 말 참 달콤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서운 강제 퇴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근면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에서는 더욱 가혹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며 내가 쓸모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온 우리 세대에게 기계가 다 하니 너는 놀아라는 말은 존재의 부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블루칼라, 즉 육체 노동자들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다보스에서 화이트칼라, 즉 사무직과 전문직의 몰락을 예고했습니다. 엑셀 정리하고 보고서 쓰고 시장 분석하는 그 성실한 사무직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해고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왜요? AI는 밥도 안 먹고 24시간 내내 보고서를 쓰는데 심지어 인간보다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왜 지금 수만 명씩 해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AI 한 대가 주니어 개발자 10명분 일을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입사원을 교육시켜서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AI는 이미 전 인류의 지식을 습득하고 입사하니까요.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기업 가라는 말은 이제 위험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말합니다. 실무를 잘하는 것은 이제 가치가 없다. 오직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만 남을 것이다. 우리 자녀가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판단하는 법을 모른다면 그들은 3년 뒤 잉여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50에서 70대의 시니어 여러분, 이제 자식 사랑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암기 공부가 아니라 AI와 대화하고 로봇을 부리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실무 기술이 아니라 판단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내 자식이 로봇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국가의 보조금만 기다리는 처지가 될 것인가? 머스크가 다보스에서 던진 이 질문에 여러분은 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실함이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는 시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전포고입니다. 머스크는 다보스에서 보편적 고소득 유니버설 하이인컴의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로봇이 모든 물건을 생산하면 물건값은 공짜에 가까워집니다. 옷, 음식, 자동차, 에너지. 모든 생산 비용이 사실상 0을 향해 수렴합니다. 돈이 없어서 굶는 시대는 끝납니다. 누구나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가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있는데 할 일이 없는 세상,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우리 5070세대는 평생 일이 곧 나인 세대였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해서 땀 흘려 일하고 그 보람으로 자식들 키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로봇이 다 해주는 세상에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머스크는 이 변화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신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특히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 풍요는 더욱 잔인합니다. 로봇이 생산하는 그 엄청난 부는 결국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로봇을 만든 회사, 로봇을 소유한 기업, 즉 머스크 같은 자본가들의 주머니입니다. 한국의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저축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시대에는 노동으로 벌어서 저축하는 속도는 기계가 부를 창출하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부의 원천은 노동에서 자본으로, 정확히는 기술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돈 아껴 써라고 가르칠 때가 아닙니다. 어떤 자산을 소유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머스크가 예고한 풍요로운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는 천국이지만 준비 없이 노동에만 매달린 자에게는 쓸모없음을 견뎌야 하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노동 가치가 사라지는 곳에 묻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때는 마리아라는 말 대신
미래는 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낯선 풍요가 재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경제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재정립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부유한 세상 하지만 그 부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여러분 자녀의 계급을 결정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일론 머스크의 4가지 선전포고를 함께 보셨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보이시나요? 마차 시대가 끝날 때 말 채찍을 더 잘 휘두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대신 핸들을 잡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속도가 우리 상상을 초월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오늘 당장 AI를 직접 경험하십시오. 손주나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GPT가 뭐냐? 나도 한번 써보자.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죽기보다 무서운 겁니다. AI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연습. 그것이 미래의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는 기초 훈련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전화기가 아니라 미래의 통치 도구입니다. 둘째, 자녀의 교육 방식을 완전히 리모델링하십시오. 의대, 법대 자격증 하나면 평생이 보장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AI를 도구로 써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는 기획자로 키워야 합니다. 암기 능력이 아니라 통찰력을 가진 지휘관으로 키우십시오. 자녀의 성적표보다 자녀의 질문 수준을 보십시오. 셋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진심과 관계의 가치를 지키십시오. AI가 수만 장의 서류는 분석해도 고객의 주름진 손을 잡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건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밥은 차려줘도 어머니의 사랑은 담을 수 없습니다. 따뜻한 인격이 가장 희소하고 값비싼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옵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위대한 저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타자기가 컴퓨터로 바뀔 때 살아남으셨던 것처럼 이번 인공지능 혁명에서도 우리 시니어들은 결코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2028년 어느 월요일 아침, 로봇들이 활보하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들을 부리며 풍요를 누리는 분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시작한 바로 당신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미래를 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미래 파트너부 선생 시니어 인생극장 5060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붓선생이 2026년 대격변의 시대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비법을 가장 먼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